안녕하세요. 생성부터 활용까지 게임 데이터 플로우 따라가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카카오 게임즈 BI팀의 카엘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일상에서 게임을 즐기며 생성되는 게임 로그 데이터가 어떠한 여정을 거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의 흐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게임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누구나 쉽게 들으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5가지 분류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간단한 도입부로 시작을 해서 두 번째로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생성되는 로그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이 되는지, 세 번째로는 수집된 로그 및 각종 데이터의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 번째로는 수집과 처리 과정을 거친 데이터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좀 더 진행해 보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도입부인데요. 게임에서는 플레이를 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 로그가 발생합니다. 데이터의 가치나 데이터를 활용하는 조직의 가치는 이렇게 끊임없이 생성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잘 처리하고 분석하여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카카오 게임즈의 기존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에 사용하던 온프레미스 환경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유연성 및 분석적 측면에서 점차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에서 서비스하는 게임이 점차 MMORPG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로그의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기도 하였고, 그리고 게임 서비스의 특성상 오픈 일자 및 업데이트 시에 엄청난 트래픽이 몰리게 되어 이에 따라 빠른 서버 증설 및 관련된 인프라적 대응이 신속히 필요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늘어나게 된 리소스를 유연하게 줄일 수도 있어야 하고요. 따라서 데이터 양에 따른 유연성이 매우 중요하고 빠르게 증가하는 데이터에 대한 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의 분석적인 측면에서도 단순히 정형화된 DW 데이터만 활용하여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스키마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리터러시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데이터로부터 더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필요하기에 기존 DW로만은 한계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빠르게 증가하는 데이터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데이터의 분석적인 측면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가용성과 운영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AWS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데이터 레이크 환경에서 데이터가 어떠한 과정으로 수집되어 처리되고 활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데이터의 생성 및 수집입니다. 먼저 우리가 게임을 플레이할 때 생성되는 로그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이 될까요? 카카오 게임즈는 자체 개발하는 게임도 있지만 많은 부분 퍼블리싱 사업을 영위합니다. 그래서 여러 게임사에서 개발한 다양한 게임들을 통합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 지니 플랫폼이라는 게임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게임 로그의 경우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템플릿화하여 개발사에 제공이 되고, 개발사에서는 이 템플릿에 맞게 게임 로그를 생성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게임과 지니 플랫폼을 연동하기 위해서는 게임 애플리케이션의 SDK가 연동이 되어야 합니다. 게임 애플리케이션은 SDK를 통해 지니 플랫폼과 연동이 되어 카카오 인증, 게임 로그인, 그리고 플레이 시에 발생하는 로그를 전송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유저가 게임을 플레이하는 경우, 예를 들면 카카오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고 메인 스테이지에서 몬스터를 사냥하면서 재화를 얻거나 아이템을 얻는 경우와 같은 이런 모든 행동들에 대한 로그가 전송이 됩니다. 이러한 로그 데이터는 오픈 API 방식으로 API를 호출하거나 세션 방식을 통해 전송이 되고, 전송된 데이터는 로그 버켓이라고 불리는 로그 저장소에 실시간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자 클라이언트 환경에서 다양한 유형의 로그들이 지니 플랫폼으로 전송이 되는데요. 이러한 로그를 크게 세 종류로 분류를 해보면, 우선 첫 번째로는 게임 로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게임 내 플레이 환경에서 발생하는 로그들로서 예를 들면 메인 스테이지에서 플레이를 시도한 것, 여기서의 승리 혹은 패배의 결과, 그리고 몬스터를 사냥하는 행위,
아이템이나 재화를 획득하거나 소비하는 행위들, 그리고 게임 내에서 결제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게임 내 플레이 환경에서 발생하는 로그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플랫폼 로그인데요. 카카오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거나 할트비트를 이용한 헬스체크 등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구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예약이나 설문조사와 같이 게임이 오픈하거나 업데이트 될 때와 관련된 서비스 차원의 로그를 서비스 로그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로그들은 보관 주기에 따라 보관이 되며 현재는 원카피 기준 파켓이나 Gzip 압축 형태로 약 420TB 정도로 유지되고 있으며 점차 데이터량이 늘어나 최근에는 하루 생성량이 약 900GB 정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로그가 로그 버켓에 쌓이고만 있으면 점차 늘어나는 데이터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그 버켓에 쌓이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이라는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에 사용되는 메시징 큐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앞서 로그의 종류를 크게 세 분류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러한 로그들은 별도의 구분 없이 모두 로그 버켓으로 들어와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으로 전송이 되고 있어서 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스트리밍 데이터를 용도와 특성에 맞게 잘 분류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실시간으로 키네시스로 들어오는 데이터가 S3라는 저장소로 저장이 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단계인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 이후에 람다를 거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앞서 로그가 용도와 특성에 맞게 분류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의 데이터가 쌓일 때마다 람다 트리거가 실행되어 들어오는 스트림 데이터를 읽어서 로그상의 코드라 불리는 종류에 따라 분기를 합니다. 이 분기된 데이터를 딜리버리 스트림인 키네시스 파이오스로 전송을 하고 파이오스에서는 분기되어 들어오는 스트림을 데이터 ID 그리고 하위에 our ID 단위로 파티션을 생성하여 S3에 저장합니다. 그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는 로그 데이터를 바로 확인할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쪽 스트림은 앞서 보셨던 것과 같이 진입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로그 데이터에 대한 처리 과정입니다. 데이터가 로그 버켓을 통해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으로 전송이 되고 이 데이터를 람다에서 분기 처리하여 파이오스를 통해 엘라스틱 서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 서치로 보내고 있는 구조입니다. 아래쪽 스트림은 개발사에서 관리하는 DB 데이터 등과 같이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템플릿화된 데이터가 아닌 다른 정보의 데이터가 카프카를 통해 들어오고 있는 구성입니다. 여기서는 오토 스케일링 그룹으로 구성된 EC2에서 카프카 커넥터를 통해 데이터를 컨슘하여 오픈서치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픈서치에 수집된 데이터는 키바나를 통해 시각화되어 사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BI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이용자 또는 매출과 관련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게임에서 발생하는 로그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수집해야 하는 데이터도 많습니다. 게임 로그인 시에 카카오 인증을 거치기 때문에 카카오 계정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이 필요합니다. 또한 카카오 게임즈가 분사하기 전부터 사용하던 기존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와 같이 카카오의 하둡이나 카프카 등의 인프라를 통해서 수집해야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 API를 이용하여 환율에 대한 정보나 광고 데이터 등을 수집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모든 데이터들이 집계에 사용됩니다. 이를 위해 수집을 담당하는 인제스천 서버가 데이터를 수집하여 S3에 저장을 하고 수집이 종료되면 에어플로우를 트리거하여 이후 집계 작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되어 저장된 데이터는 어떠한 과정으로 처리되며 집계가 되는 걸까요? 앞의 질문에 대하여 데이터 처리 챕터에서 데이터 처리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가 처리되는 과정은 마치 공장이 돌아가는 과정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전 챕터에서 보셨듯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데이터가 수집이 됩니다. 이 데이터는 마치 공장에서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설비가 돌아가는 것처럼 일정 시간이 되면 구조화되고 집계가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그 많았던 데이터가 축약되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이를 통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처리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에어플로우 기반의 전체적인 데이터 처리 워크플로우 과정인데요. 각 단계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집 서버에서 수집이 끝나면 에어플로우를 트리거하거나 특정 시간이 되면 스케줄러에 의해 에어플로우가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는 관리형 에어플로우인 MWAA를 사용하는데요. MWAA에서는 배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MWAA와 연동된 특정 S3 버킷에 대그 파일과 requirement 그리고 SQL 파일 등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파일들은 GitHub에서 관리가 되고 이 파일들은 젠킨스라는 배포 툴을 통해 아티팩트 S3 버켓으로 배포가 됩니다. MWAA에서는 이 연동된 S3의 파일들을 통해 작업을 수행합니다. 스케줄링 되거나 혹은 트리거에 의해 배치 작업이 수행되면 실시간으로 수집된 로그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가공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실시간으로 수집된 로그 데이터의 예시입니다. 코드가 리소스인 경우인데요. 재와 관련된 게임 로그이며 제이슨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정보가 이렇게 키 밸류 형식으로 나타나 구조적인 형태로 보기 전까지는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복잡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로그들은 각 게임마다 코드마다 각각 생성되어 1초에도 수만 개씩 쌓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id 값은 임의로 마스킹 처리를 하였고 데이터가 집계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예시로 설명드리기 위해 노란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에어플로우에서 배치 작업이 수행되어 EMR의 스파크 과정을 통해 작업이 수행되는 과정입니다. 에어플로우에 구성된 대그의 대부분의 워크플로우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날짜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 작업 처리 시간을 입력받고, 두 번째로는 스파크 실행을 위한 태스크 그룹을 생성하여 1개의 마스터 노드와 10개의 코어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 EMR에 작업을 제출합니다. 세 번째로는 집계 작업이 완료되면 리포트 및 대시보드에 사용되는 큐브를 갱신하는 과정으로 대부분의 워크플로우가 흘러갑니다. 이러한 대그는 약 90여 가지 정도 되며 테이블은 약 500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EMR에서 스파크 처리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가 집계되는 모습입니다. 로그 버킷으로부터 수집된 키 밸류 형식으로 된 제이슨 형식의 로그 데이터가 테이블 형식으로 파싱이 되고, 외부에서 별도로 수집한 유저 DB 데이터나 각종 마스터 테이블들과 조인이 되어 1차적으로 왼쪽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테이블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결과가 동일한 처리 과정을 다시 한번 거치며 각 컬럼별로 그룹 바이 집계되어 우측과 같이 요약된 형태로 최종적인 썸머리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다음은 최종적으로 집계된 데이터가 대시보드나 리포트 형식으로 시각화되는 단계입니다. 왼쪽 표는 앞서 보셨던 최종적으로 축약된 썸머리 데이터인데요. 게임 내 로그 분류, 즉 코드가 리소스인 경우를 아주 간단한 예시로 보여드렸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아이템, 액션, 라운드, 펄체스, IDP 로그인 등 다양한 로그에 대해서도 집계 데이터가 생성이 되어 S3에 저장이 됩니다. 이 저장된 데이터가 마트용 혹은 분석용으로 사용되는 레드시프트라는 DB의 테이블로 직접 적재가 되어 시각화되거나, 아니면 레드시프트에서 S3에 저장된 데이터를 바로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을 사용하여 해당 데이터를 대시보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처리되어 시각화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데이터 활용입니다. 데이터 처리 과정을 거쳐 집계된 데이터를 PC나 모바일의 대시보드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데이터의 추이를 실시간으로 혹은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로 매출이나 이용자와 같은 표준 항목에 대한 데이터 확인은 물론 히스토리성 성격인 로그를 집계하여 나타낸 지표, 그리고 재화, 아이템, 캐릭터 등의 보유량이나 유저들의 최종적인 상태를 집계한 종류의 지표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프라 비용 현황, 광고 현황, 사전 예약 등 게임 외적인 다양한 지표 역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좀 더 정확한 데이터 검증이 필요하거나 데이터 추출이 필요한 경우에 아테나를 통해 사용자가 데이터가 필요한 때에 직접 쿼리를 수행하여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BI팀은 물론 사업팀이나 마케팅팀에서도
이벤트 대상자나 광고 타겟팅 추출을 직접 수행하거나 특정 이벤트 이후에 게임 내의 플레이에 대한 추이를 직접 추출하여 확인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게임 오픈 및 업데이트와 같이 중요 이벤트 이후 이와 관련된 디테일한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NRU, DAU, PU 등 이용자와 관련된 항목들에 대해 각각 성별, 나이별, 플랫폼별 혹은 다른 게임의 사례와 비교하는 등의 다양한 여러 항목들을 활용하여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의사결정 방향에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모델을 통해 확인한 미래 이용자 추이 혹은 매출에 대한 예측값을 제공하고 게임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행위들에 대해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은 실시간 데이터를 이용한 어뷰징 탐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환경은 실시간 대시보드로 구성된 환경과 동일한 환경인데요. 이렇게 리얼타임 데이터를 즉시 모니터링하여 정상 범주에서 벗어나는 이상 현상을 탐지하는 이상 탐지로도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실시간 이상 탐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룰 베이스의 이상 탐지입니다.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이상 현상을 룰로서 정의하고 이 정해진 룰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이상 유저를 탐지하는데요. 주로 이상 탐지 대시보드에서 어뷰징을 파악하고 이상 현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아지트나 카카오톡으로 알람을 보내고 정확한 확인을 위해 데이터를 조회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해진 스케줄링에 의해서 유저들이 보호 조치 혹은 보호 해제 조치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나 알고리즘, AI 모델 등을 이용한 이상 탐지 방법인 모델 베이스의 이상 탐지입니다. 유저 행동을 벡터화하여 재화 획득의 패턴을 분석하는 이상 재화 모니터링과 보스 반복 사냥 시에 이상 행동을 파악하여 작업장을 탐지하는 보스 매크로 이상 탐지, 그리고 거래소에서 거래별 가치의 이동을 트래킹하여 이상 현상을 탐지하는 거래소 모니터링 등 여러 모델을 통한 이상 탐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데이터 분석적인 측면에서 각 게임마다 유저들의 유입 경로별 가입 일자에 따른 LTV를 예측하여 앞으로의 수익을 예측하거나 유저의 플레이 동향에 따른 이탈 예측 분석, 그리고 게임 오픈 전 진행되는 여러 경로의 광고들에 대한 효율 분석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게임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레이크 환경에서 데이터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해 팀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데이터 관리 인프라가 데이터 레이크 환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누구나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졌지만, 데이터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데이터의 메타 정보 혹은 인위적인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현재 팀 내에서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허브 및 리액트 기반의 자체적인 데이터 디스커버리 플랫폼인 코스모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큐레이팅 서비스와 비슷한 추천 시스템입니다. 이미 OTT나 음원 서비스와 같은 구독형 서비스에서 많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도 게임과 관련된 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별 추천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저 그룹별로 어떤 구간에서 어떤 상품의 매력을 느끼는지, 혹은 게임의 흥미를 잃지 않도록 적절한 난이도를 조절해주며 때에 따라서는 해당 미션을 깰 수 있는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하는 등의 유저별 추천 시스템에 대한 환경을 개발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게임 데이터가 생성되어 수집되고 처리 과정을 거쳐 활용되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생성부터 활용까지 데이터 플로우 따라가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